안녕하십니까. 이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 자유민주TV 유동열의 안보전세입니다. 오늘은 그 사상전의 일환으로 이 북한의 주체사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자유민주TV에서는 이 사상전의 일환으로서 그 북한과 관련되는 또 종북과 관련되는 안보 유해적인 선동 발언, 선동 주장에 대해서 이를 갖다가 반박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주체사상,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자 북한식 공산혁명 사상인 이 주체사상을 좀 비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체사상은 북한은 말하기를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세계관이고 사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인민 대중, 바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북한 주민이 중이 된 이러한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북한 체제는 주체사상의 선전대로 북한 주민이 과연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북한 주민은 노예로 전락하고 북한의 수령이란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르는 이 3대 세습 정권이 수령 절대주의 포갑 통치를 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 주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고 북한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김씨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주체사상은 허구적 이념이고 허구적 혁명 이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체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주체사상 하니까 어떤 철학적 체계를 가진 이론책으로 보이는데 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상 플러스 혁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서 북한이 의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실천시키기 위한 그러한 체계가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꾸 주체사상을 사상으로만 국한되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은 혁명을 위한 실천론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식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바로 북한 김씨 일가가 북한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북한식 혁명 사상이다. 북한식 공산혁명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체 사상을 보게 되면 주체 철학 부분하고 주체 혁명 이론 부분하고 주체 영도 체계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북한이 80년대에 발행한 주체사상 총서가 총 10건입니다. 이 북한 주체사상 총서 총 10건을 다 보셔야지 이 주체사상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뭐 김일성 주인이 김정일 주인이 하는데 좀 이따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주체사상의 그 시상, 소위 창시죠. 창시부터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주체사상이 1920년대 타도 제국주의 동맹 시절에 이게 처음에 창시가 돼가지고 1930년 카린 회의 때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창시 시점을 1930년대에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할 때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의 공주자인데 이것은 철저한 역사 날조이고 거짓말입니다. 대체 왜 그러느냐?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역사를 완전히 날조했습니다. 날조해서 소위 항일 무장투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그 1926년에 상세했다는 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있는데 이 트드라거죠. 타대 제국주의 동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 열리는 이 공청민 반대 청년동맹의 이 회의, 이 카른 회의도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주체사상을 1930년으로 끌어올렸느냐? 바로 북한이 조장한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사에다가 이걸 맞추다 보니까 30년까지 거슬러 온 거죠. 실질적으로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이론적 체계를 갖춘 것은 1970년대입니다. 이미 그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이론적 체계를 구축해준 황정할 비사가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로 귀순을 해와서 그 과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황장엽 선생님하고 무려 한 300시간 넘게 매주 토요일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황장엽 선생님 안가에서 우리 학습팀들이 황 선생님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문제뿐만 아니라 막스 레닌주의 전반에 대해서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학습한 그 시간이 300시간이 넘습니다.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경호팀 요원 빼놓고 저희 팀하고 제일 오랫동안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잡담을 한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황 선생님께서 마지막 논평을 하면서 맺는 이런 식의 세미나를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한 2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했지만은 다 빠지시고 최종까지 나온 사람 5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황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같이 학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무려 5년 넘게 황 선생님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주체사상에 대한 창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주체사상의 문제, 논리를 정확히 제가 학습을 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주체사상은 1970년대에 이게 이제 이론조체가 구축되거든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제 기억으로 1967년 북한 최고인민이 4기 1차 전원회의 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70년 제5차 북한 노동당 당대회 때 주체사상이 지도사상으로 명시가 되는 거죠. 70년에 북한 헌법 개정됐을 때 이제 헌법에도 주체사상이 지도지식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틀을 갖춘 것은 1970년이 분명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주체사상의 창시 시점을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항상 알려드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체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혁명적 실현관입니다. 이 주체사상의 주체 철학, 주체 사회 역사적 원리 쭉 나오는데 이 주체사상에서 중요한 핵심 태제가 혁명적 실현관인데 이걸 이해해야지 북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하나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혁명적 수령관의 기본 내용입니다. 수령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이 수령의 명령에 대해서 당과 인민대중은 철저히 따르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명 수령론이라고 하죠. 이 수령론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김씨 일가가 북한을 지배하는 통치의 정당성을 잡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인 수령론을 갖다가 우리가 무너뜨려야지 소위 지금 3대 세습을 누리고 있는 이 김정은 집단을 우리가 그 통치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이 주체사상은 여러 가지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수령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수령의 지도를 따라야지, 통치를 따라야지, 지침을 따라야지 북한 주민이 편히 잘 먹고 잘 산다. 심지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수령복을 타고났습니다 하는 그러한 혁명가요가 있습니다. 1990년 들어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권이 와르르 붕괴되자 제 기억으로 1991년 5월 5일인가요? 북한 노동신문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장문의 논설이 실렸습니다. 그 노동신문 1면, 2면, 3면까지 장문의 논설이 실렸는데 그 논설에서 러시아라든지 이 동구 사회주권 무너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우여곡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망했다는 말은 안 썼어요. 이런 우여곡절은 그 원인이 뭐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한 게 아니다 이겠죠. 이게 전 세계 사회주의가 이렇게 동요를 겪고 있는데 북한이 살아남은 건 뭐냐? 제국주의의 반사회 책동에도 북한이 살아남은 것은 뭐냐? 바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살아남았고, 바로 자기들은 수령을 잘 만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수령을 잘 만나서 지금까지 건재하다라고 하면서 나온 노래가 우리는 수령복을 타고났습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 혁명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체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내용이 인민대중이 북한을 주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이 북한 주민들은, 대다수 주민들은
노이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수정만이 북한의 주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체 사상의 논리적 허구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뭐 거창한 이론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주체 사상을 한다 할 필요가 없이 그거 하나만 듣고 볼 때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허구적 이념을 가지고 북한의 수령 통치를 절대하고 있는 이 북한, 이런 북한이 좋다고, 이런 북한이 지상 나가라고 북한을 벤치마킹하며 북한을 숭배하는 집단이 뭡니까? 이게 이름하여 종북한 세력 아닙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북한의 반문명적인 저런 공포 정치를 생각할 때 이런 북한을 갖다가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라고 북한을 벤치마킹하는 종북 세력, 또 이를 옹호하는 이런 체제를 갖다가 도와주자고 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내적으로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북한 관료와 주민들을 탄압하고, 외적으로는 전쟁 분위기를 연출시키면서 전 조선혁명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지금 고려하며 전쟁 불사 운운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도와주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 오이사 조치가 뭡니까?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응징을 못하고 응징의 일환으로서 북한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유감성명을 발표하고 사죄를 해도 안 될 바당에 도리어 북한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천안함은 우리 남한 측 자작극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북한을 향해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 이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꾸 오이사 조치를 하면서 북한을 형제로, 우리가 언제 북한을 형제로 안 대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형제로 대하자. 북한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북한을 안 도와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도와주고 싶어도 북한이 저렇게 북한을 도와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이런 북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자, 북한을 껴안아야 된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껴안은 적이 있습니까? 껴안아주고 싶어도 싫다고 지금 뛰쳐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악성 비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집단을 지원해주자, 도와주자 하면서 저희 북한의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부 정치인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종북 세력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헌법기관이란 국회에서 이러한 전후 맥락도 가리지 않는 채 자꾸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북한을 갖다가 옹호하는 이런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